오늘은 여름을 맞아 특집으로 4번에 걸쳐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직접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는요,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를 섞어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무기자차만 따로 해서 만드는 그런 레시피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자외선 차단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침에 일기예보를 들어보면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라고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챙겨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바르면서도 정말 이 자외선 차단이 효과가 있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한번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발랐을 때 몇 시간이나 지속이 되는지, 바를 때 양을 얼마나 발라야 되는지, 몇 시간 간격으로 발라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용과 어른용의 차이가 무엇인지가, 크림용하고 팩트 형식으로 나오는 거에 두 개의 차이점, 그리고 SPF가 똑같다는데 정말 똑같은지에 대한 내용, 물에 바르면 하얗게 되는 거하고 하얗게 되지 않게 투명하게 발라지는 거하고 두 개의 차이점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숫자가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고, 그리고 뭐 뿔뿔뿔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숫자,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SPF, PA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들어도 또 그때 뿐이지 2시간이 지나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사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어떤 제품 바르실 때 눈이나 피부가 되게 따끔거리거든요. 그렇게 안전한지 그것도 또 궁금하고. 화장품 가게 가면 뭐 숫자가 적혀 있잖아요. FG, F5 지수 이런 게 적혀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제가 그 질문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 이유, 이거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보통 여성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또 잘 챙겨 바르세요. 뭐 사계절 잘 안 챙겨 바르시더라도 여름철에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바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남성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챙겨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는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피부가 좋아지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꼭 챙겨 발라야 돼요. 그 이유는요, 햇볕에 피부가 타거든요. 특히 이제 여름철에는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피부가 많이 탈 수 있는데, 그게 UVB예요. 자외선 B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UVB가 피부에 앉았을 때 피부를 검게 그을리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UVA라는 게 또 있어요. 사계절 내내 우리 피부에 도달하는 그 양이 비슷하다고 해요. 자외선 차단제를 사계절 내도록 바르라고 이유 중에 하나는 UVA가 피부에 도달했을 때 어떤 피부 안에서 김이나 그 다음에 주근깨 또는 이렇게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주시는 것이 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햇볕에 노출된 70대 노인의 피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목 부위는 어깨 부위에 비해서 주름의 양과 그 깊이가 확연하게 다른데요. 특히 이런 피부는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드랑이 안쪽 팔 부위나 허벅지 안쪽 배 부위 피부를 만져보시면요, 여리여리한 것이 부드럽고 주름이 별로 없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햇볕을 보지 않고 산다면 피부에는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햇볕이 없으면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확실히 챙겨 바르시는 피부 관리 습관이 동안 유지의 큰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자외선 차단제에서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또 지속성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UVA는 속피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의 노화를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자외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SPF 같은 경우에는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UVB에 대한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거고요. PA 같은 경우는 Protection of UVA 해서 자외선
A에 대한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이제 SPF 같은 경우는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고 PA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러스 더하기 이 표시로 되어 있잖아요. UVB 같은 경우는 최소 홍반량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면 복잡하다고 되게 귀찮아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일 간단한 방법은 SPF 숫자에다가 숫자 SPF가 되어 있고 그 숫자에다가 곱하기 10이나 15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30, SPF 30이 있다고 쳤을 때 30 곱하기 10을 하시면 피부가 좀 민감하신 분, 나 좀 피부 잘 탄다, 태양 나갔을 때 좀 잘 타는 편이다 하면 10을 곱하시고, 나 좀 잘 안 타는 편이야 라고 하시면 15를 곱하시면 돼요. 이 10과 15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나가지 않았을 때 홍반이 생기는 시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10이나 15를 곱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10을 한번 곱해볼게요. 30 곱하기 10은 300. 이거를 60분으로 나누시면은 5시간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SPF 30짜리 지수를 가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을 했을 때 5시간이라는 거는 5시간의 그 지속성이 다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5시간이라고 하면 아침 예를 들어서 9시에 출근을 했다고 쳐요. 8시에 화장을 하고 9시, 10시, 11시, 12시, 1시 밥을 먹고 이렇게 화장을 고쳐주시기만 하면은 일단 되는 건데, 여름이나 아니면은 뭐 해변가 나갔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땀도 흘리고 또 이제 뭐 저처럼 이렇게 머리도 만지기도 하고 얼굴에 손을 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씻겨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햇볕을 더 많이 받는 야외 활동을 하는 경우나 뭐 수영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자주 덧발라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A, SPF는 숫자로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PA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차단이 된다, 중간 차단이 된다, 더 많이 차단이 된다 해서 플러스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데요. 2017년부터는 플러스가 4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표기가 되어가지고 SPF 지수와 그 다음에 PA 지수가 이렇게 높은 걸수록 이렇게 차단이 잘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는 25 정도에 30 정도면 무난하게 자외선 차단을 하실 수가 있고, 50이 넘는다고 해서 우리가 뭐 7시간, 8시간, 50 넘으면 곱하기 10 하면은 50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 몇 시간 동안 차단할 수 있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덧바른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좀 순한 25에서 30, 많게는 뭐 40까지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타 현상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와 투명한 색깔을 가진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